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항의 연결과 발열량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저항의 연결과 발열량.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동그라미 좀 쳐줄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 동그라미, 저항의 직렬 연결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다시 저항의 병렬 연결에다가 또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V는 IR, 이제 ohm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ohm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일단은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은 낯선 사람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직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의 뜻에서 가장 중요해.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면 저항의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일단 이게 먼저 제일 중요해. 좀 이따 필기 시간 주고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건데 얘는 전압이 어떠하다? 일정하다라고 하고 그림으로 그릴 때는 보통 어떻게 저항을 라지 R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R1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3개를 해볼게요. R3 이렇게 저항이 3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렬이야. 도선이 하나야. 전깃줄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나 R2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나 R3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한 전깃줄에 흐르기 때문에 한 전기 흐름이 이거기 때문에 모든 곳에는 전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걸 이용하는 거야. V는 IR을 이용해보자. 여기서 어찌됐건 전류값이 어때? 전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해. 얘가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압하고 저항은 비례관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해? 전체 전압은 어떻게 여기에 걸리는 V1, V2, V3다라고 했을 때 합한 값과 같아요. 전체 부분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다라는 거. 더해지니까 전압은 에너지인데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더해지기 때문에 더해질수록 전체 저항이 나온다는 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체 저항은 어떻게 비례이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여기에 걸리는 저항을 더하고 여기 걸리는 저항을 더하고 여기 걸리는 저항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얘가 R1, R2, R3면 전체 저항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직렬일 때는 3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어줬고 이번에는 이제 병렬 연결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 R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R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R3가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떠하다? 모든 전압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야. 병렬일 때는.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가냐면 똑같이 V는 IR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일정하다라는 거지. 어떻게? 얘가 전압값이 어떠해? 동일하죠.
동일한 상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절로 넘길 거야. 전류를 내비두고 저항을 넘기면 곱하기니까 넘어갔을 때 분수꼴로 바뀌겠죠. R분의 1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류값은 여기에 걸리는 I1, I2, I3 여기에 전체 걸리는 전류는 얘네 셋을 다 더한 전류값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패턴을 봐봐. 패턴 그냥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포커스를 잡아서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누가 일정한지, 그다음 V는 IR을 통해서 여기선 전류. 그러면 저항일 때는 전체 걸리는 저항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류가 값일 때 저항으로 할 때는 역수로 바뀌어요. 역수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의 1로 바뀌는 거야. I가 R분의 1인 것처럼. 그러면 그대로 얘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을 잘 기억해. I가 표현된 것을 저항으로 표현할 때는 다 분수꼴로 바꿔줘서 분모꼴로 빠지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를 살짝 변형해 볼게. 전체 R1분의 1은 R1 더하기 R2분의 그다음에 R3분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모를 통분해 보자. 분모.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돼? 누가 자꾸 띠깍띠깍 거리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펜. 그냥 이걸로 해. 그냥 나중에 하고. 그래서 괜히 변형하면 또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누가 일정하냐는 거야. 누가. 자, 흐름 잘 파악해요. 누가 일정하냐? 직렬일 땐 전류, 전압, 병렬일 때는 전압. 그 다음에 이용할 건 V는 IR을 이용해. V는 IR. 순서 잘 지켜. 첫 번째가 누가 일정하냐? V는 IR에서 일정한 애를 집어 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정에 그러면 남는 게 얘밖에 안 남잖아. 그런 다음 얘를 전류와 저항의 관계로. 여기서는 전류가 일정해. 얘가 지금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여기가 일정하니까 이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닌 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전압 전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열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발열량 VIT가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해. 얘가 영향력이 없어. 그대로야. 그다음 시간을 다 동일하게 작용했을 때 전압, 바로 발열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전압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전압하고 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압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이니까 저항하고의 관계도 그대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열의 양은 저항이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발생하는 열의 양도 어떻게 되어진다?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어떻게 돼?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커지지만 얘가 비례관계고 얘가 비례관계니까 전체가 다 비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쪽 동네 와보자. 이쪽에서는 발열량에서 전압은 일정이 이번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와 비례한다라는 거지. 바로 전류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끝나지 마. 전류는 저항이 반비례니까 얘가 어떻게 돼? 역수가 되지. 그래서 저항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발생하는 열의 양은 전류와 비례하긴 한데 저항은 반비례예요. 즉 직렬일 때는 잘 봐. 이쪽에다 쓸게. 이쪽에다가 직렬. 저항이 직렬이야. 그러면 저항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전압도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의 양이 발열량은 증가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저항이 병렬일 때 무조건 다 외우려고만 하지만 알고 외워야 돼. 병렬일 때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반비례라고 했다. 반비례.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생하는 열의 양도 어찌 되어진다? 줄어든다 해서 직렬과 병렬일 때 저항이 똑같더라도 발생한 열의 양은 반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따져주셔야 돼요. 얘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외워야 돼요. 외워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여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